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의 대북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그 이후 일어날 일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제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 돼야 협상이 시작된다는 의견이 강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기자단 연례 모임에서 북한에서 만나자고 했고 만날 수 있다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애매한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농담이었어도 진담이었어도 북한의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나프타 협상이 잘 되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아침 트윗입니다. 관세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등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해하기 힘든 트윗도 했습니다. 오바마는 러시아 대선 개입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트윗이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반면 특별검사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돈을 썼는지를 조사합니다. 올해 오스카상 시상식은 영화 자체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상이 돌아갔습니다. 반면 수상자들은 성별 또 이민자에 대한 평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언론 이 시간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탑뉴스의 헤드라인이라기보다 키워드 두 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노스코리아와 테리프 그 관세입니다. 저는 노스코리아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얘기가 없죠. 저녁도 먹었고 한국이 새벽이기 때문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보좌관,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FBI가 국내고 이제 그 CIA가 그 국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 FBI가 주로 범죄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국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훈 국정정보원장이, 그리고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보좌관이 HR 맥메스터, 지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북한에 가서 김정은 그 위원장과 만나고 직접적으로 만난 거죠. 지금 이제 북한을 이끌어간 지가 7년째입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남한 사람들과 이렇게 남한 관계자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미국에서도 전부 관심을 갖죠. 일단은 뭐 그 남북 관계 개선이 있을 테고, 두 번째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북미 대화의 다리를 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 두 사람이 전달을 하고, 그것도 사이에 누가 낀 게 아니라 직접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또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이야 지난번에 김정은의 그 여동생으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뭐 뉴욕타임즈를 포함한 모든 언론이 강조하는 것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낼 뜻이 있다는 것을 북한이 뭔가 그 표시를 해줘야지 된다, 이런 메시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특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뭔가 완전히 뭐 갈 데도 없이 교착 상태인 이 상황에서 물꼬가 터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한과 북한과의 접촉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한국이 이제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뭔가를 부드럽게 하고 대화의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고 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볼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핵
포기를 시키려는 이 국제적인 압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완전히 그 성과가 나고 그 더한 압박이 가하기 전에 한국이 그 북한과 부드러운 그 관계를 이제 그 마련해 나가려고 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의적일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도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뜻이 당연히 이 경제 제재를 약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대화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워싱턴에서는 핵을 북한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최대의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 하는 이 입장은 분명히 그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북한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선제 조건에 우리를 그 핵을 파기시켜라 뭐 이런 보다는이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도 미국과 똑같이 뭐 핵을 뭐 몇천 개를 가지고 있던 몇 개를 가지고 있던 핵을 가진 국가로 동등하게 지금 그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 하는 거잖아요. 이 사이에서 굉장히 아무튼 힘든 거죠. 그리고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그 대화할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에 이제 그 워싱턴에 그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리다이언 클럽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의 그 언론인들 모임이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단들과 함께하는 만찬이 있고 지난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짜 언론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다이언 클럽에도 지난해에는 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클럽이 백악관의 뭐 연례 만찬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대통령들이 좀 릴렉스하게 자신 스스로를 조금 그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어느 정도는 사실에 기반한 농담, 어느 정도는 조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농담 이런 연설들을 대통령들이 하죠. 이 클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 한국 언론에는 일부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이 연설 이것 자체는 그 필리밍이 되지 않거든요. 녹화가 되지 않지만 트랜스크립은 공개가 됩니다. 트랜스크립을 전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제법 긴 길이의 그 북한에 관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여기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할 뜻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미국 언론도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다. 그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제일 먼저 그 끌고 나왔었던 때가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스 워렌 포카혼타스라고 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의원을 비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포카혼타스 엘리자베스 워렌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내가 이란이나 노스코리아 리더들과 앉아서 그 피스 파이프 같은 것을 피워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포카혼타스 싫어해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평화회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아직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친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게 위험하다면 그건 그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웃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녹화한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미친 사람이 나다 하는 사람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부로 그 크레이지라고 얘기하니까 그 김정은이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미쳤다면 김정은의 문제 나랑 대화할 때 김정은이 힘들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사람일까? 김정은 보러요. 파인맨. 이것도 이제 예전에 그 KKK 단에도 파인맨이 있다는 것을 풍자하는 거겠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을 정말 성공적으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크레딧을 줬다. 올림픽을 그 성공시키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그의 강한 태도가 아니었으면 김정은이 헤이 우리 올림픽 함께 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도 이 연설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진담인 겁니다. 확실하게 100%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언론들을 또 비난을 합니다. 언론들은 내가 뭐라고 말할 때마다 그 비난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내가 이제 나의 버튼이 더 크고
더 작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김정은이 먼저 내 데스크에 버튼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언론이 그 말은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건데 내가 그런 그 황당한 말만 했다는 그런 식으로 그 언론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뭐 언론을 조금 그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올림픽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은 정말로 대단히 성공을 했다. 그게 그 성공하기 전까지 재난 쪽으로 가고 있었다. 티켓은 팔리지 않았었고 재난으로 가고 있었다. 또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by the way 라고 얘기를 한 뒤에 며칠 전에 이게 이제 이 부분만 지금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by the way 며칠 전에 그들이 da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을 얘기를 하겠죠. 전화를 걸어서 우리 대화하고 싶은데 라고 말해서 내가 그러지 뭐. 그러나 대화하려면 너네가 먼저 핵포기부터 해야지 돼. 핵포기를 해야지 돼. 이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So 다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니처와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2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그 버튼 얘기 그 했고요. 어쩌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나도 그러길 바라고 정말 내가 진지하게 그 말하는 건데 정말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우리는 만날 것이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요즘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방카 내 집무실 방문하게 하고 있고 반대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에 이방카 보내라고도 했다. 이것도 반대잖아요. 보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방카에게 즐겼어? 거기 가서 그러길 바래 라고 얘기하고 이방카가 얼마나 훌륭한 대표로 미국에 올림픽에 그 평창 올림픽에 가서 미국을 대표했는지 몰라. 이게 이제 그 남북한 그 평창 올림픽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약간 그 농담 섞인 것도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모든 언론은 뭐 서훈 국정원장과 또 국가안보 그 보좌관 정의용 이 두 사람이 10명이죠. 대표단이 가서 뭐 이제 저녁도 먹었고 하룻밤 잤고 그 뒤에 이제 또 날이 밝으면 미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그 미국의 그 좀 완전히 우파가 아닌 뭐 좌파 내지는 중도 내지는 중도 좌파 이쪽에서 다 하고 있는 얘기는 결국은 그 핵 포기라는 것은요. 이것은 마지막 그 목표가 돼야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John, it's extraordinary to think that Kim Jong-un has been in power now since December of 2011. This is the first time that he has actually met senior officials in any sort. 네, 이제 뭐 한국 언론에서 다 보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에 그 해군 소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CNN 방송에서 국제 정치 같은 것을 분석을 하고 특히 남북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존 컬비가 하는 얘기인데요. 뭐 비핵화가 될지 안 될지를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도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손으로 쓴 편지를 지금 두 명의 특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직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한국이 미국의 굉장한 그 우방국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방국과 함께 일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선제 조건이라는 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과도 여러 가지 그 연관이 돼서 북한과의 문제를 풀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long way to go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North Korea unless they denuke, in the president's words. Well, the North Koreans came back and, as expected, came back pretty strongly, saying it was a.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딱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그대로 시행됐구나 하고 믿기가 조금 힘듭니다. 특히 이번에 그 알루미늄, 그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아직 그 페이퍼가 작성되지 않았거든요. 원래 뭐 하나는 4월 11일, 하나는 4월 19일까지 결정을 해야지 됐었던 이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뭐 바뀔 수도 있다는 정도의 트윗을 했거든요. 잠시 뒤에 한국과도 너무 중요한 이슈죠. 이 관세 그 부과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일반적으로 뭐 경제라든가 또 그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그 세상의 흐름에 또 세상의 변화 이런 것을 뉴스에서 많이 그 캐치를 하십니다. 이 지금 그 무역에 대해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시대가 변하는 데에 따라서 특별한 기술이 있다던가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업계가 지금 막 성장하는 업계냐 아니면 결국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업계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가 지난 주말에 아주 그 큰 이슈가 됐었던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한 관세 그리고 지금 뭐 나프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정 다 이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와 그 미국이 큰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나프타를 재협상 중인데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뭐 관세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그 트윗을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가 철강을 미국에 그 수출하는 넘버1 국가고 멕시코가 그 한국 다음으로 4번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는 뭐 제외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고 이게 이 두 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도 조금 봐야지 되는데요. 주말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그 강한 반발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있었고 주식시장 오늘도 별로예요. 이틀 동안 이 내용이 갑자기 발표되고 난 뒤에 많이 내려갔고 또 그 반대하는 경제자문가 가운데서는 지금 다우지수 겨우는 아니네요. 160포인트. 아침에는 조금 낮았거든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좀 회복돼서 49포인트 플러스가 되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쫙 그 올라갔었던 그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수입하는 것에 수입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하면 내려갈 수도 있다. 세금 감면안의 그 효과도 다 깎아먹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슨 지지 기반의 지지를 받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예정에 없이 백악관 사람들도 준비할 그럴 기회가 없이 확 발표를 해버리고는 지금 뒤로 걷어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트윗한 거 보니까 캐나다는 미국 농부를 더 좋게 대우해야지 된다. 멕시코는 마약을 미국에 뿌리는 것을 중단해야지 된다. 그들은 해야지 될 일을 안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돼 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의 무역대표와 캐나다 외무장관, 멕시코의 경제장관 이 사람들이 전부 나프타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미팅을 하기 전에 한 그 트윗이거든요. 나프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 23년쯤 됐는데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정말 무역협정 가운데 최악이다. 무역협정마다 협정 당사국들에겐 그렇게 얘기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당사국들도 처음에는 좀 움찔움찔하다가 이제 나중에 자꾸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는 하고 이제 지금 계속 미국에도 보복하겠다 하고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가서 딱 움츠러들었던 게 지금은 좀 먹히지 않고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국이 캐나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팩트 체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발표한 것이거든요. 제가 투데이US.com에 링크해 놓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이 두 나라가 가장 최근에 그 자료가 2016년도 건데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캐나다에게
125억 달러 흑자입니다. 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흑자라고 반대로 이 트윗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하게 됐는가를 이렇게 쭉 한번 봐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보호무역주의냐 자유무역주의냐이잖아요. 공화당이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공화당 많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이라든가 또 이제 게리 콘 골드만삭스의 그 CEO였고 지금 경제 백악관에서 자문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사람이 연관되는 게 그 랍 포터라고 가정폭력으로 얼마 전에 뭐 사임을 했지만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 대통령 비서관이 있었잖아요. 게리 콘과 랍 포터는 그 대통령에게 이걸 이렇게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고, 피터 나바로와 그 지금 무역 자문이고요. 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것 해야지 됩니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이제 이 양 팀의 미팅이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한번 토론 한번 해봐라. 뭐 누구 말이 맞는가 들어보자 했고, 그리고 예정에 없었던 그런 그 미팅으로 인해서 여기에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참석을 하게 됐고, 스티브 무누치는 이제 컨퍼런스 콜 비슷한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를 붙이는 것에. 오로지 피터 나바로, 윌버 로스, 그리고 이제 무역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고 뭐 다른 사람도 대통령이 다 지명하고 임명했지만요. 그래서 행정부나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옵니다. 각하의 목소리가 훨씬 컸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한번 양측에서 토론 한번 해봐 해서 주로 이제 게리 콘과 백악관 경제자문과 피터 나바로,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교수였었죠. 중국 굉장히 싫어하고 하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토론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게리 콘 보러 당신 글로벌리스트야, 세계주의자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경제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자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콘이 하다 설득시키다가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게리 콘이 나중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대통령에게 어떠한 것을 설명하면서 피터 나바로나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거짓말로 대통령을 설득을 시켰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철강에 25% 관세를 붙이면 철광을 원료로 해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에 돈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을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특히 대통령에게 거짓말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다 지쳐서 게리 콘이 이제 코치에 가서 이렇게 앉으면서, 그 자리에서 앉으면서 피터 나바로하고 윌버 로스에게 도대체 팩트가 어디 있느냐, 당신들 팩트 갖고 말하라, 이 정도로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게리 콘의 한 편인 그 랍 포터가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좀 힘을 덜 받게 됐고, 그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대통령이 조금 더 해봐, 정보 더 가지고 와봐 하는 사이에 다른 일들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 좀 주춤해지는 듯 그렇게 보이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이제 그 철강 산업 또 알루미늄 업계의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 이렇게 올릴 거야 라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터 나베로 이런 사람들은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지 됩니다. 미국에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우리가 무역에서 터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최고예요. 그냥 관세를 물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백악관에서 가정폭력으로 사임하고만 포터 같은 경우는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을 써서 물건을 만드는 그 수많은 제조업에 피해를 줍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계는 좋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20만 명도 안 된다면 그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65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게 숫자로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관세가 높아지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런 업계에서 일하는 그 업계에서 돈도 못 쓰고 그럼 사람들도 지갑이 얄팍해지고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사람들도 물건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미국은 더 이상 티셔츠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비싸지니까 여러 가지 뭐 보복 같은 것도 올 것이고 세계 경제가 흔들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 안보라는 이슈로 했는데 국가 안보는 무슨 국가 안보? 이 캐나다나 한국 같은 우방국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그들도 우리에게 협조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테고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가 되지 동맹국과 멀어지고 보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토론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철강 없이 나라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오래된 그런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폴터에게도 당신 지금 뭐라고 말했지? 하면서 당신은 당신이 이 글로벌리스트 포로에게 비서관에게 당신도 이 세계주의자인 건 몰랐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에서 각하 그 대통령에게 그러면 안 되옵나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미 지금 솔라 패널 세탁기에도 관세를 부과를 했죠. 중국 상품에는 지적재산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게다 대고 철강, 알루미늄까지 한다면 미국이 너무 왕따도 당하고요. 이런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왔는데 대통령이 이제 그 사이에 백악관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대통령이 믿고 대통령을 따르는 호프익스 공보국장이 그만둔다고 하고 또 그 대통령의 그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뭐라고 트윗해서 흉보니까 아니 그 부장관 뭐 차관과 함께 떡하니 식사하면서 우리는 하나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레드 쿠시너는 비서실장이 비밀 문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는 자레드 쿠시너가 세계 다른 나라 국가에 조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슨 돈 연관도 있고 이런 내용만 계속 나와서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었을 때 이제 백악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딱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서둘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성이 안 돼서 보여줄 페이퍼 대통령이 사인을 할 페이퍼가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프타 그 딜 같은 거 잘 되면 이거 조금 뭐 수정할 수도 있어 한다는 이 정도의 입장을 발표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BC 방송이 보도하기를 왜 이렇게 지지 기반에도 별로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아직은 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는데 왜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하는 게 대통령이 화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다가 그냥 확 폭발해버려서 그렇게 됐다 하고까지 오죽하면 언론이 그런 보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들이 꼼꼼하게 챙겨봐야지 되잖아요. 지금 유럽에서도 뭐 미국산 오렌지 주스, 위스키, 뭐 모터사이클 다 관세를 보복 관세를 붙인다고 하고 그러려면 이제 이거 이렇게 피하고 또 다 WTO에 제소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에 서명을 해야지 되는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리고 또 여론도 봤어야지 되는데 여론은 이렇게 별로 좋지 않고 하니까 글쎄요.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숫자는 그대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원치 않아도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도 있어요. 뭐 이거 국가적인 예외 안 준다라고 했다가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도 또 얘기를 했다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예외 없이 철강의 25%, 알루미늄의 10% 이게 지속되리라고 보고 있는 사람보다 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끝나지 않은 그런 아니라는 얘기죠. 잠시 뒤에 오스카 시상식으로 본 미국의 오늘의 모습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고 그 미국의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참석할 수도 있다는 뜻을 그 발표를 했어요. 지금 그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팅하고 나서 기자들에게 몇 마디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hardest deal. This is years and years of opposition and frankly hatred and a lot of things involved. 굉장히 그 힘든 딜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요? And I will tell you that if we could do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Palestinians, tha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e world. It would be a great thing for this country. 네,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그 평화는 두 나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세계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지금 이스라엘 그 총리 부부가 다 와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앉아 있는데 그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 부부는 두 사람 다 경찰에서 부정부패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죠. 최근에 이제 벤자민 네탄야후는 몇 가지 더 이제 기소 혐의에 추가가 돼서 3개인가 4가지인가 그런데 일부는 뭐 몇십만 달러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 이건 음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을 아마 다섯 번 방문한 게 아니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갔던 적도 있으니까요. 오늘이 5번째 만남이라고 하고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오픈하고 나면은 대통령 와주십시오 하고 초대한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 이스라엘은 스페셜한 나라고 스페셜한 그 피플이고 내가 그렇게 대사관을 옮기기로 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Shape of water. 한국에서는 사랑의 모양이라고 번역했던데요. 왜 물의 모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나요? 그대로? 네. 아무튼 이 영화가 이제 그 13개 그 후보에 올라가서 작품상 등 감독상과 작품상 그렇게 4개에 의해서 상을 받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Shape of Water 그 전에는 프란시스 맥도먼드 여자 그 배우상을 받은 그 영화요. Three Billboards Outside Ebbing, Missouri. 이 영화가 뭐 받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 Three Billboards를 먼저 보고 Shape of Water를 나중에 봤거든요. 그냥 뭐 상 받을 만 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픽션 영화의 그 취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랑이라는 그것도 이제 사람과 어떻게 보면 몬스터라고도 할 수도 있는 물의 괴물, 물속에 인어공주와 같은 남자 괴물 그런 거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 가만 보면은 미투도 있어요. 누군가가 이 말 못하는 그 청소부 이 여성을 거기서 제일 헤드죠. 그 비밀 연구소에서 헤드가 어떻게 남자 대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 때 이 청소부 여성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미투도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흑인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도 이 영화에서 조금 보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골고루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굉장히 로맨틱했고 음악을 굉장히 잘 쓴 것 같고요. 프렌치 스타일로 뭐 거북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Shape of Water가 가장 많은 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남자 배우는 그 다키스트 아워에서 윈스턴 처칠 역할을 한 게리 올드맨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Three Billboards에서 여자 주연상 받았고 뭐 그런 그 등등 뭐 영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헐리우드이라고 하면은 섹스 또 젊음 그래서 그 배우들이 남자 배우건 여자 배우건 성형외과 또 피부과 의사에게 돈 많이 가져다 주고 그런 데잖아요. 그런데 요 몇 년 전부터 뭐 이민 문제로 많이 그 헐리우드 시상식에서 얘기가 되다 이번에는 이제 미투 역시 이민자 오늘이 그 낙하 그 마지막 날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 없이 신청을 한 사람은 그대로 가게 되고 신청하지 않아서 낙하 카드가 없는 젊은이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됐는데 그런 이민 같은 것도 많이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의 그 여성들 내가 그 하비 와인스틴에게 올해가 아마 하비 와인스틴이 처음으로 이 오스카 시상식에 나와지 않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정치계 문화계에 전부 한국까지 미투 무브먼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제 너무 오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뭐 지지부진하게 해왔다. 타임즈 업이라고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of different voices of
our voices, joining together in a mighty chorus that is finally saying, time's up. 네, 그래서 박수 많이 받았고요. 여자 배우상을 받은 그 프랜시스 맥도먼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평등함을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그 후보들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그 메릴 스트립 포스트에서 얘기를 하니까 메릴 스트립이 아주 빨간색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먼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야지 된다. 그리고 50대 50으로 해야지 된다. 돈 주는 것도 그 재정 지원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 have all the female nominees in every category stand with me in this room tonight. The actors, Meryl, if you do it, everybody else will. Come on. The filmmakers, the producers, the directors, the writers, the cinematographer, the composers, the songwriters, the designers. Come on. Miss Boyne. Okay, look around, everybody. Look.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작가들에게도 공정하게 그 돈을 지원해라, inclusion writer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Shape of Water를 만들었던 감독이 전에는 이렇게 로맨틱한 것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감독상을 받았잖아요. 기에르모 델 토로가 얘기하기를 나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 미국 많은 나라에서 살았다. 멕시칸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인종적인 그 화합, 포용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I am an immigrant, like Alfonso and Alejandro, my compadres, like Gael, like Salma, and like many, many of you. And in the last 25 years, I've been living in a country all of our own. Part of it is here, part of it is in Europe, part of it is everywhere. Because I think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장르로 사람들에게 여러 느낌을 줘서 감독상을 받게 되기도 한 것이겠죠. 멕시칸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4번을 멕시칸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어요. 감독상입니까? 작품상입니까? 작품상도 될 때고 어떤 땐 겹치는 때도 되겠네요. 그래비티라든가 볼드맨이라든가 뭐 레버런트 그리고 이번에 Shape of Water 그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89세가 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제임스 아이보리라는 사람이 60년 넘게 뭐 감독,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다가 이번에는 시나리오 작가로 그 상을 받았거든요. Call Me By Your Name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 89세인데도 정정해요. 감독도 했는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The Remains of the Day, 뭐 그 Howard's End 이런 영화를 감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최고령일 뿐만이 아니라 아주 오랜 동안 인도에서 태어난 제작자 본인과 같이 일을 했어요. 이스마일 그 머천트와 같이 일을 해서 결국은 일하기도 하고 도메스틱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면서 최고령인 사람이 89세로 상을 받기도 한 90회 오스카상 그 시상식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또 이런 그 트윗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2016년 그 선거 전 몇 개월 전에 러시아와 그 트럼프 캠페인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부패한 그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게 하려고 그랬다. 전례 없다. 워터게이트보다 큰 사건이다. 션 해니티가 늘 하고 있는 얘기죠. 플러스라고 하고 오바마는 did nothing about 그 러시아 사건과 오바마는 아무런 또 관련이 없다. 또 플러스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전에 그 FBI의 그 국장을 했었던 CIA 국장이네요. 존 베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그 트윗을 하면서 피해망상적인 돌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일도 지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특별검사가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 선거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도 또
또 그 도노를 통해서요. 레바논계 그 아메리칸 그 사업가 조지 네이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여러 번 백악관을 방문을 해서 자레드 쿠슈너 또 스티브 배넌이 해고되기 전에 그와 얘기를 했다. 트럼프 시대에는 아랍 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특별검사의 여러 가지 그 조사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맞추고 조각을 바둑 조각처럼 맞춰서 바둑판을 완성해내는 것 같은 지금 그런 그 모습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해야지 되겠는데요. 네, 정정 하나 해야지 되겠어요. 큰 것은 아닌데요. 그 오스카상 89세 최고령 수상자가 제가 시나리오 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시나리오 작가이긴 하지만 오스카상의 그 원작은 시나리오고 각색상이 있잖아요. 각색상을 받았습니다. 상은 언제 받아도 좋은 것, 내가 60년 넘게 일하고 처음 받는 상이지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